10월 17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6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98% 상승한 2460.1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1.21% 상승한 820.3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4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6종목, 코스닥에서는 28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하이드로리튬, 리튬포어스, EV첨단소재, 모비스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대우AL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34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6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2차전지 섹터입니다. 어젯밤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패드 위원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특히 리튬 가격의 하락세가 주춤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의 주요 전기차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리튬 가격의 하락세가 주춤한 이유는 중국이 동절기를 앞두고 감산을 시작했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2차전지주들이 상승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리튬 관련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진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이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의 상승 속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반등할 조짐을 보이는 데다가 AI 붐도 일고 있어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업체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AI 붐 덕분에 새로운 수요가 빠르게 생기고 있으며 엔비디아와 같은 AI 반도체 제조업체는 훨씬 더 빠른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HBM D램을 사용하는데 현재 SK 하이닉스가 첨단 HBM을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언급한 것인데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곧 자체 기술로 만든 최첨단 HBM 반도체로 시장에서 더 큰 파이를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HBM의 높은 판매가는 이익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참고로 HBM이란 고대역폭 메모리를 뜻하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된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3번 핵융합 에너지 섹터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작년 말 3천억 원을 써서 일본에서 중입자 치료기를 들여온 뒤 올 4월부터 국내 최초로 가동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연말부터는 회전형 중입자 치료기 2대를 가동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회전형 치료기는 기계가 360도로 돌면서 빔을 쏘기 때문에 까다로운 위치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1년에 200여 명의 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지난 9월 전립선암 2기 진단을 받은 후 중입자 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치료 후 암 조직이 제거됐다는 소식도 전한 바 있는데요. 암 치료랑 핵융합 에너지랑 무슨 상관인지 물으신다면 암세포에 특정한 물질을 주입하고 레이저로 물질을 가열하여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경우 암세포가 폭발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이 재차 부각되며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이 중에서도 모비스는 100억 원 규모의 자기 사채 소각 결정 소식도 동반되었습니다. 다음은 4번 28전쟁 섹터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내 전면전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로 이란이 무장조직 헤즈볼라를 앞세워서 개입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BCA 리서치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이 1년 내로 가자지구를 벗어나서 확대될 가능성을 70%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직접 방문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확전 방지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소식에 방산 및 음식료와 같은 전쟁 테마가 상승했으며 이스라엘에 의존하고 있는 수입 품목인 브롬의 수급 문제도 재차 부각되면서 관련주 일부가 시장에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5번 AI 섹터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보고서를 통해 생성 AI 도입으로 내년 이후 글로벌 게임 산업의 성장세 회복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글로벌 비중이 높고 생성 AI 도입에 앞서 있으며 AI 도입과 장르적 시너지가 높은 크래프톤과 넥슨 게임즈를 최선호주로 제시한다고 언급했는데요.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합병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섰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오늘 게임주 일부가 AI 관련주들과 함께 묶여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네오이즈는 개별적인 호재도 동반되었고요. 한편 교육주들에게도 희소식이 있었는데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추진 중인 교육부가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에 법적인 교과서 지위를 부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오늘 교육주 일부도 함께 시장에서 부각된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6번 로봇 섹터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나흘 동안 열렸던 2023 로보월드가 막을 내렸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던 로보월드에서는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로봇이 공개되어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정부의 첨단 산업 지원과 주요 대기업들의 로봇 산업 투자가 확대되면서 로봇 산업이 지속적으로 주목받으며 관련주 일부가 시장에서 부각되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한국파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G2G 바이오, 휴메딕스와 공동 개발 중인 1개월 약효 지속 치매 치료제 GB5001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소식에 휴메딕스도 6% 상승하며 마감했고요. 한편 엑스페릭스와 아이진, 파이nem텍과 JNTC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파이nem텍은 최근 삼성전자의 3분기 호실적 속 폴더블폰 관련주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판타지오는 소속 아티스트인 차은우와 옹성우가 출연하는 드라마가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출연 중인 작품은 넷플릭스 TV 시리즈에서 나란히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 개가 있었는데요. 대오AL의 오늘 하한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장마감 후 현저한 시황 변동에 따른 시장 측의 조회 공시 요구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